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금융시황입니다. 코스피가 0.9% 하락했고요. 코스닥은 1.3% 하락했습니다. 양시장 모두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특히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나왔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2,300억 정도 매수. 그런데 지수는 좀 많이 빠졌죠. 하지만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하락한 거에 비해서 저희는 뭐 선조정을 좀 금요일날 이미 일부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덜 조정받은 느낌입니다. 나름 2900포인트 잘 지켜줬고요. 코스닥도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지선을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장 시작할 때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한번 출렁이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위로 좀 올라갔다가 장 한 2시 정도까지 그래도 뭐 보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으로 이렇게 하락한 0.4%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장막판에 다시 이렇게 미끄러져서 0.9%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됐네요. 여기 한 2시쯤부터 얘가 이렇게 내려간 것은 국가의 뭐 비상대책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더 빠졌습니다. 이때 나왔던 게 뭐 일상 회복 관련해서 뭐 단계를 원래 2단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좀 더 위드 코로나로 좀 더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취소됐고요. 한동안은 뭐 일부 그리고 뭐 중간에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중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뭐 무슨 조항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이제 위험에서 매우 위험으로 좀 격상이 됐죠.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. 그리고 저희 시장이 이렇게 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틴 이유는 미국 미선물, 나스닥 선물이 한 1점 몇 프로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하루 종일 유지되면서 저희가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맞. 그리고 주말간에 조금 안 좋았던 이슈들이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죠. 코로나 앞에는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뭐 증상이 조금 뭐 심각하지는 않다. 뭐 전파력은 뭐 높을 수 있으나 그 증상이 뭐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인 것 같다라는 뭐 추측. 그리고 뭐 남아공에 있는 의사가 뭐 그렇게 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내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진단 키트도 처음에는 저희가 뭐 PCR 검사 진단 키트가 뭐 안 된다, 사용 못 한다,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또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나라 진단 키트 다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뭐 검출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오전에 좀 급등했다가 또 쭉 급락해서 이렇게 한 2%대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오후에 또 특히 뭐 랩지노믹스가 다시 이렇게 막 22%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이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랩지노믹스에서 만들고 있는 진단 키트가 오미크론도 뭐 진단할 수 있다. 뭐 그 얘기 뉴스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장중에는 한 27% 이렇게까지 급등했습니다. 근데 장 끝나고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진단 키트는 대부분 다 뭐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진단 키트 주들은 뭐 아래 위로 이렇게 뭐 흔들긴 흔들겠으나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저희 나라가 뭐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유지되면서 진단 수요가 꽤나 많이 생겼죠.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신속 진단 키트든 어떻게든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먼저 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.
뭐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, 해외에는 진단 키트를 아직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요.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리온하고 합작해서 미 국방부에 뭐 납품을 들어가고 있죠. 이미 한 1,800억 정도 여기 납품이 됐고, 이후에 뭐 총 한 7천억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. 추가 납품이. 그래서 전반적으로, 그리고 올해 작년에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진단키트 기업들은 아마 그 쌓여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뭐 진단 업종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바이오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. 물론 한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급격하게 추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가 한 800 종목, 830 종목이 하락하고 상승이 78 종목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, 그래도 그나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한 0.4% 정도 올라주고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지켜줬죠.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들,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, 뭐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, 게임주들도 오늘 좀 괜찮았죠. 그런 주들이 좀 버텨주면서 이렇게 지수는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한 2900선을 좀 지켜준 게 아닌가.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빠졌습니다. 한 1170 종목이 하락했고, 상승은 240 종목. 거의 뭐 비율로는 비슷하네요. 코스피나 코스닥이나. 코스닥도 마찬가지, 거의 게임주, 그리고 메타버스 일부 맵 종목,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치료제나 진단키트 이런 쪽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미클론 관련해서도 뭐 유럽이나 미국은 뭐 크게 뭐 개의치 않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낙폭을 키웠던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지금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다시 복귀되는, 미국이 한 2, 3% 빠졌었는데 지금 선물 지수가 한 1.5, 한 5%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회복하고 있고요. 유럽도 한 4%에서 한 5% 사이 이렇게 다 하락했었는데 지금 한 2, 3%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회복하는 느낌입니다. 그렇다면 저희도 내일은, 저희가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합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% 정도, 한 2.5에서 한 3% 사이 정도 빠졌죠. 그러면은 내일은 한 1.5% 정도는 회복해야지 저희도 세계 증시와 같이 가는 느낌이 아닐까. 그리고 오늘 만약에 밤에 유럽하고 미국이 정상적으로 상승으로 마무리되면 저희도 내일은 또 반등이 나오는 날이 되겠죠.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또 많이 사뒀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그리고 환율도 오늘 좀 약간 하락했습니다. 금요일날 좀 급등했던 거 일부 좀 돌리는 느낌이었다. 그리고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. 이렇게 한 13% 정도 이렇게 급락했던 국제 유가가 오늘 한 5%대 이상 또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 72불대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빅스 지수도 28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선물 지수를 보면 하락하고 있죠. 한 22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말 한 이틀 동안 좀 증시가 다 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가 많았던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확실시 되고, 그리고 주말간에 뭐 남아공으로부터 들려오는 뭐 뉴스나 이런 것들로 조금은 좀 안도하는 느낌입니다. 그러나 전반적인 뭐 백신이 뭐 효과가 있니 없니 정도 그런 것들,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특성이나 앞으로 뭐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, 전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의 뭐 샘플링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앞으로 2주면은 12월 한 중순까지인데요.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뭐 오미크론이 강력한 뭐 변이 바이러스다, 아니면은 뭐 오히려 전파력은 높지만 그 치명률이 낮아서 오히려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로나다,
뭐 이것저것 판단하려면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태로 이렇게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미국하고 미국 동맹국들이 좋게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정시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뭐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저희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갈 자리에서 이렇게 꺾여버려 자꾸 저항받고 내려오는 게 기분이 좀 나쁜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작은 박스권이라고 보이지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를 위에서 깨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여기만 올라서면은 꺾여버리죠.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꺾여버리고 매우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게 오미크론이었다.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뭐 하락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전반적으로 자리가 별로 안 좋은 자리였다. 여기서 물론 여기 샛별 모양 만들고 이렇게 반등해서 시원하게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시원하게 올라갈 만큼의 뭐 큰 호재거리가 아직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. 오늘 진단키트주 중에는 랩지노믹스가 가장 강했고요. 그 다음이 뭐 진매트릭스 정도였는데요. 아무래도 진매트릭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고 해서 이런 주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뭐 엑세스나 휴마시스, 뭐 랩지노믹스, SD 바이오센서, 시젠, 뭐 바디텍메트 정도까지만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좀 많이 오른 뭐 랩지노믹스는 좀 부담스럽고요. 조금 들어오르는 종목 중에 뭐 고르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물론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틀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시젠도 조금 바닥 대비 좀 많이 올라왔죠.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또 뭐 한 이틀 정도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근 근데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저희 나라나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진단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. 진단 수요가 많다는 것은 진단키트 회사로는 뭐 호재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실적이 좋으나 이제 올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정적으로 뭐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면은 이 진단키트 회사들은 앞으로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그런 뭐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다. 근데 지금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고 있고 뭐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하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뭐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. 그렇다는 것은 뭐 피크아웃이 지금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미뤄진다는 거니까 주가도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라도 한 절반 정도까지는 회복해야 되지 않나. 이 16만원하고 5만원이면은 한 10만원대까지는 올라가야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이게 뭐 가는 데까지 하루 만에 갈지 이틀 만에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한 10만원 정도까지 찍고 뭐 꺾여도 꺾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겠죠. 28,000원이고 이게 지금 조정받을 때 12,000원이니까 휴마시스 한 절반 정도 올라왔네요 이제. 근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지금 납품할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7천억 규모인데 지금 한 1,800억 정도 규모 납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6천억, 한 5,500억 정도, 5천억 이상의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 지금 시총은 좀 적은 편이 아닌가. 물론 그 납품 공급 계약이 이렇게 유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등락이 뭐 출렁출렁 하겠죠. 그래도 뭐 그런 것들 안 보고 좀 멀리 본다고 하면은 지금 좀 사서 이렇게 위로 튀어 오를 때 뭐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.
생각됩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장막판 오후 돼서 이렇게 현대바이오가 상한가로 마무리됐고요. 그 치료제 뭐 진흥생명과학도 한 9% 상승, 유바이오로직스도 15% 상승, 한국 BNC도 한 7%대 정도로 상승했는데요. 오늘 뭐 시간 외에서도 또 한 2%대 상승하는 걸 봤을 때 내일 뭐 치료제 관련 주도에도 조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뭐 국전작품도 시간 내에서 한 8%대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걸로 아까 확인했는데요. 뭐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일단은 뭐 한국 BNC, 뭐 국전작품, 뭐 한국파마, 현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.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실제 실적하고는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리고 치료제들이 완전히 이제 뭐 3상까지 다 완료해서 이렇게 시판되는 단계가 아니고요, 전부 다. 그래서 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단타 잘 하시는 분이나 단기 거래 뭐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오히려 좀 안전하게 뭐 바이오주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괜찮죠. 이런 종목들. 그리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. 오늘 보니까 스푸트니크 라이트 뭐 납품 계약을 했더라고요.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.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괜찮다. 스푸트니크가 또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뭐 오히려 다른 백신보다 효능이 좀 좋다는 뭐 그런 리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치료제들은 그 정도로 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뭐 정부 발표할 때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 확진자들은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재택 치료를 하겠다, 뭐 재택 치료를 하겠다라는 뭐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성 정보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같고요. 그리고 뭐 비트컴퓨터도 한 8%대 올라갔고 유피케어도 한 6%대 시간 외에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. 내일 이런 종목들이 또 꿈틀꿈틀 하겠죠. 물론 아침에 또 뭐 한 10%대 이상 올라가서 시작하는 종목을 따라가서 이렇게 윗꼬리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손이 빠르신 분들이나 단타 거래를 좀 잘 하시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단타 하실 분들은 뭐 인성정보, 비트컴퓨터, 유비케어 요 세 종목 뭐 괜찮아 보입니다. 하지만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은 절대 뭐 손대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요. DB하이텍은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침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뽑아 올리면서 0.8%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DB하이텍은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내년에도 1년치 뭐 주문이 다 꽉 차 있다고 풀로 차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DB하이텍은 반도체 관련 주들 중에서는 탑티어가 아닌가. 그래서 원픽은 DB하이텍인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뭐 네페스나 이런 종목들도 괜찮긴 하지만 DB하이텍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오늘 게임주 중에 일부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요. 위메이드 맥스가 뭐 미르4를 제작한 회사를 합병한다는 공시와 함께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리고 뭐 위메이드도 한 5% 정도 상승했고요. 카카오 게임도 0.3% 상승. 그리고 뭐 컴투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. 게임비도 좀 빠졌고요.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가 한 13% 상승. 그래서 네오이즈가 오히려 위메이드를 참 잘 따라가는 느낌입니다. 급하게 올라간 느낌.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해서 빗썸 관련해서 비덴트가 그래도 견조하게 0.9% 정도 상승으로 견조하게 잘 버텼습니다. 그리고 뭐 T사이언티픽도 한 3.6% 빠졌지만 그래도 급등한 것에 비해서 적당한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또 시장이 아무래도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뭐 꿈틀거리지 않을까. 단기 거래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. T사이언티픽,
비덴트 이런 종목들 단기 거래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결론은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렇게 주말간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하지만 이게 지금 우려가 끝난 건 아닙니다. 이미 전파된 나라가 14개국으로 이렇게 늘어났고요. 이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은 뭐 거의 확인된 바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뭐 전파 속도가 빠른 대신에 이렇게 치명률이 낮다는 뭐 얘기는 있지만 그거는 또 국가마다 좀 틀릴 수 있겠죠.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남아공에서 확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좀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막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큰 하락은 있을지 뭐 모르지만 정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. 이게 꾸준히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을 좀 가하지 않을까, 이 코로나 변이가. 그리고 뭐 환율이나 국제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. 특히 국제유가가 등락이 심한데요. 지금 뒤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리고 그때 맞춰서 중국도 대만을 칠 준비를 하고 있다. 양방으로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때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도 막아야 되고 대만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다 막을 수는 없겠죠.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는 뭐 전쟁 우려를 지금 미국하고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뭐 시나리오가 이미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가 뭐 내년 초쯤 1월에서 한 2월 사이 이렇게 뭐 침공한다는 뭐 시나리오를 이미 뭐 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최대한 뭐 현금 비중을 높이고 좀 소극적으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는 여전합니다. 아직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고요. 오히려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시원하게 올라갈 때 차라리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. 지금은 조금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도 다 줄여야 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.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내 종목들이 반등해서 어느 정도 뭐 수익이든 손실이 좀 줄어들든 반등할 때마다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을 좀 잘라내야 된다. 아, 맞다.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도 오늘 급락했죠. 오늘 1.5종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. 이게 갑자기 이렇게 주말 금요일 뭐 장 끝나고 이렇게 나왔던 공시 같은데요. 이런 것들 최근에 공시를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최대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이런 위험을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좀 분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투자 금액을 늘릴 때가 아니라 투자 금액을 좀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.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